아저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이 한마디가 장례식장 공기를 잠시 멈춰 세웠다. 은호는 간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며칠 만에 겨우 사람다운 얼굴을 되찾고 있었다. 정순이가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을 조금씩 떠먹으며 살았다. 라는 실감이 조금씩 드는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네, 지은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너무 짧고 너무 잔인했다. 지혁 씨 할머니랑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숟가락을 쥐고 있던 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교통사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심장은 먼저 반응했다. 쿵 내려앉는 느낌, 수술한 배가 순간적으로 당기는 통증까지 한 번에 밀려왔다. 정순이가 급히 다가왔다. 은호야, 누구야? 뭐래? 은호는 전화기를 쥔 손을 꼭 쥔 채 겨우 입을 열었다. 지혁 선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도 같이 사고를. 정순이의 얼굴도 굳었다. 너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됐는데 병원 나가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선배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 은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수술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옷장문을 열어 검은 정장을 꺼내드는 손은 오히려 이상하게 침착했다.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 은호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 살아났잖아. 그렇게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은호는 아직 체온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은 계속 바뀌는데 생각은 한자리에 멈춰 있었다. 선배, 지금 무슨 얼굴로 거기 서 있을까?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웃음이 영정 사진으로 바뀌었겠지. 입술을 꽉 깨물다 보니 전화기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어 보였다. 간이식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첫 번째로 가게 된 곳이 장례식장이라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어딘가 꼭 가야만 하는 자리 같았다. 장례식장 입구에 내려서자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지혁. 평소에는 또렷한 목소리와 확신 가득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끌던 남자. 하지만 오늘의 이지혁은 마치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선배. 은호가 조심스레 부르자 이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잠깐 말이 사라지는 순간이 흘렀다. 은호야, 너 몸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 목소리 끝이 떨렸다. 은호는 그 떨림이 할 말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선배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걱정돼서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영정사진 속의 조옥래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지금이라도 아이고 왔냐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은 얼굴이었다. 은호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맛있게 드시던 미음.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끓여주면서 살아갈게요. 고개를 들었을 때 은호의 시야에 익숙한 어른 얼굴이 들어왔다. 상복을 입고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사람. 아저씨.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호칭이었다. 병원에서 혹은 다른 자리에서 몇 번씩 마주쳐오며 정이 들어버린 그 사람. 이상철이었다. 상철은 낯익은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 실장. 상철의 눈에도 동일한 놀라움이 스쳤다. 지 실장이 여길 왜? 그때 옆에 서 있던 이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여기 제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지은호예요. 지 실장. 말이 끝나는 순간 세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아버지. 아저씨가 선배 아버지. 은호의 입이 절로 벌어졌다. 아저씨가 선배 아버지셨어요?
지금까지 따로따로 알고 지냈던 인연들이 한 점으로 딱 이어지는 느낌. 서류상으로만 알던 상철 씨 아들과 회사에서 늘 자신을 챙겨주던 선배가 한 집 식구라는 사실이 이 허무하고 슬픈 자리에서 밝혀졌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가 먼저 손을 내민 건 은호였다. 은호는 상철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상철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지 실장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고 무거웠다. 은호는 조문을 마친 후 한쪽 자리에 살짝 몸을 기대어 앉았다. 지혁은 계속해서 은호의 컨디션을 살피며 물을 가져다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도 자꾸 돌아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철은 어느 순간 아주 선명한 깨달음에 닿았다. 아, 이 아이구나. 지혁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 아들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검은 원피스를 단정히 입고 작은 명품 가방을 손에 든 여자. 조보아.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기억하시죠?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조보아를 보자 상철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자네가 여길 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식장 한가운데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졌던 그 신부. 하늘건설의 외동딸. 이 집안에 큰 상처를 남기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나타난 것이다.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돼서. 보아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지나간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사만 하고 돌아가요. 그때 멀리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지혁이 급히 다가왔다. 보아 씨.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결혼식 사진으로만 봤던 여자였다. 저 사람 선배 결혼식 때 신부였던 그 여자지. 지혁이 조보아의 손목을 잡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순간 은호의 가슴 안에서는 불안과 질투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 왜 하필 오늘 여기서 같이 있는 거야? 눈으로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철 역시 아들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에 더 복잡했다. 한편 수술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눈을 뜨고 있었다. 김다정. 여기 병원. 새하얀 천장, 낯선 소독약 냄새, 머릿속이 흐릿한 와중에도 다정의 입에서는 가장 먼저 한 이름이 흘러나왔다. 어머님은요? 곁에 있던 간호사는 순간 눈을 피했다. 잠시만요. 보호자분 모셔올게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왔다. 다정을 보는 얼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여보, 어머니는요? 대답 대신 상철의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다정아, 어머니 가셨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정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의 장면들이 빠르게 되감기듯 지나갔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던 시어머니.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이걸 아들 손에 꼭 쥐어줘야지라고 말하던 얼굴.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며 오늘은 우리 며느리 호강하는 날이야 라고 웃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다정은 수술 자국이 아픈 것조차 잊은 채 침대 위에서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조금만 더 우리랑 같이 계시지 그랬어요.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던 사람을 잃어버린 며느리의 울음이었다. 장례식장에서는 또 다른 울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수비는 할머니 영정 앞에 매달리듯 안겨 있었다. 할머니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시작이었는데 나 할머니 채널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왜 지금이에요?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늘 환하게 웃으며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은 게 믿기지 않았다. 지환도 한쪽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평소라면 동생의 등을 다독이며 농담이라도 한마디 던졌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여유도 없었다. 그들의 앞에서 이지혁은 겨우겨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집이 더 흔들린다. 나라도 버텨야 한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던 기억이 잔인하게 떠올랐다. 이때 장례식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 고개를 숙인 사람이 있었다. 박성재. 수빈이 영정에 매달려 오열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순간 성재의 가슴에서는 본능적인 충동이 치솟았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아직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연애였다. 그래서 성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만 꼭 쥔 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혁 앞에 다가온 성재는 조용히 어깨를 두드렸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짧은 눈맞춤 속에 두 남자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정을 알아챘다. 그래도 버티자.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약속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다. 날이 저물고 조문객들도 하나둘 떠난 뒤 빈소를 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상철이었다. 모든 소음이 가라앉은 공간에서 상철은 조용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몇십 년 동안 엄마 대신 어머니라고 불러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자주 바람 쐬러 모시고 다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눌러왔던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가장으로 버텨오느라 아들, 남편, 아버지의 얼굴 뒤에 숨겨두었던 작고 여린 아들 하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뒤쪽에서 조용히 화장실을 다녀오던 지혁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이런 사고. 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보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마음속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의 식탁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성재가 의젓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지혁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크게 다치셨어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탄식을 내뱉었다. 아이고, 지혁이 그 친구, 큰일 겪었겠구먼. 마음이 어떻게 버티겠어. 곁에 앉아있던 영란은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조의금 넉넉하게 챙겨갈게요.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요. 그래라. 꼭 전해라. 회장님이 많이 걱정하신다고. 영란은 방으로 들어가 가장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눈가를 한번 훑어보며 웃음을 싹 지웠다. 오늘은 어떤 모습도 연기할 수 없는 날이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고성이가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는데? 지혁 오빠 할머니 장례식이요. 영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고성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왜 거길 직접 가? 그렇게까지 나서는 사람, 상류층에선 없어. 조의금만 보내면 되지. 엄마야말로 경우 좀 지켜요. 영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그 집은 나한테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집이에요. 난 가야겠어. 엄마 허락, 이제 안 받아요. 고성이는 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영나는 한 번에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남은 건 고성희의 일그러진 얼굴뿐이었다. 또 그 기사놈 때문이겠지.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들었다. 저번에 부탁한 건 말인데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해요. 그 기자,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못 나타나게.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 영란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 앞에 서는 길, 그리고 또 한 번 어머니와 싸우고 나온 자신. 이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지만 딱 하나는 분명했다. 오늘만큼은 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간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영란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지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마른 것 같은 어깨, 힘없이 내려앉은 시선. 오빠. 지완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너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니 허락은? 이젠 엄마 허락 안 받아. 영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작은 떨림도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짧은 눈맞춤 속에서 서로의 슬픔과 위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 단번에 오갔다. 오늘만큼은 주변의 시선이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었다. 한편 장례식장 밖. 조보아를 끌고 나온 이지혁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있었다. 여긴 왜 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주칠 사이 아니잖아요.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을 도망간 신랑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라졌던 여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사까지 하는 모습에 화가 치솟았다. 보아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밖에서 꼭 다시 한 번만 만나줘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은 거기까지였다. 일주일 뒤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보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오랫동안 준비한 말을 꺼냈다. 결혼식 날 정말 미안했어요. 지혁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 사과 지금 받아서 뭐합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잠시 뜸을 들이던 보아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우리 다시 결혼해요.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혼식장에 다른 남자랑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보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다른 혼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보다 당신이 나아. 그래도 지혁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당신이 AP그룹 인수한 거 알아요. 앞으로 사업 확장할 거잖아요. 나 그거 도와줄 수 있어요. 보아의 눈빛에는 분명한 계산과 자신감이 엉켜 있었다. 내가 투자자가 되어줄게요. 지혁 씨가 더 멀리 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요. 예전 같았으면 지혁은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사업, 확장, 자본, 안정된 백그라운드. 한때는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였다. 하지만 지금의 이지혁은 단 한마디로 대답을 정리했다. 저를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근데 저 이제 변했어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보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누가 있는 거죠? 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선배, 저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회사에서 봐요. 은호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가가 부드럽게 풀렸다. 방금까지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퇴근 후 지혁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김다정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다정이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렸다. 왔니, 지혁아?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그래도 살아있잖아. 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니. 아무리 말해도 실감이 안 나.
지혁은 말없이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버텨요. 엄마도 아빠도 나도 다 같이.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서로를 향한 위로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자는 다짐이 고요하게 흘렀다. 그 무렵 병원 특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한우진,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고성희였다. 얼른 회복해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야지. 알지? 고성희의 목소리는 다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기대치가 정확히 계산되어 깔려 있었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성재 형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진의 입에서 나온 형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경쟁자, 가족, 비교 대상, 그리고 언젠가 넘어야 할 벽. 너는 이제 옛날의 한우진이 아니야. 은우한테 받은 새 생명으로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야. 고성희의 시선은 철저히 후계자와 도구의 관점에 맞춰져 있었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 대신 골라주는 인생 말고 내가 선택한 인생. 고성희는 단칼에 잘랐다. 그런 사치는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야. 넌 선택권이 없는 쪽이고.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우진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사람. 괜찮아. 넌 살아야 해. 라고 말해주던 사람. 지은호. 나한테 새 생명을 준 사람은 내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야. 권력 싸움 도구 말고 그냥 나로서. 우진은 천천히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다. 엄마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새로 얻은 간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우진의 마음도 서서히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은 김다정의 슬픔, 고성희의 계속되는 악행, 지완과 영나를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조보아와 그럼에도 은호 쪽으로 기울어가는 이지혁의 마음. 이 모든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지금, 다음 이야기는 분명 더 위험하고, 더 뜨겁고, 더 잔인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과연 우진은 어떤 선택으로 새 삶을 증명할지, 지완과 영란은 고성희의 공격을 어떻게 버텨낼지, 성재와 수빈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언제 드러날지, 그리고 지혁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현재의 은호를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감정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회차의 화려한 날들이 더 간절히 기다려진다.